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HBM4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는 HBM4를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D램이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4의 이제 마감 공사,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입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 10일쯤에 벌써 그 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P5 건설 재개, 그러니까 P4를 마감을 일부를 하면서 P5 건설 공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 평택 캠퍼스에 기술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고독 신도시의 경제가 살아나고 평택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P4하고 P5가 이렇게 막 진행되는 이 의미, 이 전략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은 P4에 이제 마감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차세대 HBM4, 거기에 이제 원C D램, 그 다음에 원2도 지금, 파일럿 라인을 해서 지금 평택 캠퍼스 P2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엔비디아, AMD, 구글, 브로드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캐파를 확보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택 캠퍼스 P4는 양산 거점으로 P5는 중장기 대응을 위한 신규 생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보면 좀 일정이라든가 연도라든가 또 이 페이지를 구분하는 게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HBM4 시대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이때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많이 늦지 않는 시기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 한 3개월요, 4개월까지는 아니고요, 한 3개월 한 반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샘플을 넣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지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HBM4 샘플을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나 마이크론 같지 않게 원C D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평택 캠퍼스 P4 공장 장비 발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 4분기 중으로 평택 P4에 들어갈 핵심 장비입니다.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이게 D램에서는 이제 8대 공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넣죠. 그래서 해외 장비 업체의 발주를 시작할 것이다. 3분기에. 4분기부터는 클린룸 구축 및 후속 장비, 공정 자동화, 검사, 후공정들이 순차적으로 반입이 되고 26년까지 평택 캠퍼스 P4에서 월 6만 장 이상의 웨이퍼 생산 체계를 확보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본다면 삼성 평택 캠퍼스 P4 증설은 6세대 원C D램 기반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찍어서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1은 P4 H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팹이죠. 여기는 벌써 이미 가동이 들어가고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면 페이지 3입니다. 여기는 지금 5월 달에 공사를 마치고 6월 달에 삼성전자의 검측을 마치고 이제 6월 10일께 어떤 분이 저한테 현장에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6월 10일부터 장비가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는 7월 18일 날 삼성물산, 삼성 E&A, 삼성중공업이 동시에 전체 공시를 했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인데 저기는 아직까지 여러 얘기가 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HBM4 대응 기술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성 H1 라인이라고 지금 또 나오는데 구형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후공정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해서
BEOL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용 라인으로 전환을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지난 5월 28일 날 GDNA 코리아에서 화성 H1 사업장을 패키징 라인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그러면 H1 라인이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 12라인하고 13라인이 있습니다. 낸드와 D램 라인인데 구형을 대부분 생산을 했었죠. 저기를 H1 패키징 라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1은 삼성전자의 12라인, 13라인 등의 위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 인력 재배치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 도입을 완료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4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생산을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HBM4의 샘플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생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얼마 전에 삼성에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가 말하기를 HBM4E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HBM4E는 언제쯤이냐? 2027년 정도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 도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안에다가 그 범프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칩과 칩을 바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구리 본딩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두께도 그 다음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서 어차피 하이브리드 본딩은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HBM 본도 시장에 장비 로드맵을 내놨는데 최근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25년 지금이죠. TC 본도 4 이걸로 지금 HBM4를 한다는 거죠. HBM4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브리드 본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27년 내후년이죠. TC 본도 5 그래서 HBM5까지도 요렇게 요걸로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28년에 플럭스리스 본드는 HBM6 그 다음에 7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한다는 거죠. 29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6년 7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플럭스리스 본도를 벌써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4를 대응하기 위해서 6세대 원시 D램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HBM4는 기존 HBM3 대비해서 인아웃, 인풋 아웃, 요게 이제 보통 HBM3까지 1024개인데 이게 2배가 돼서 2048개거든요. 칩 면적도 20%가 증가가 되는 거죠. 자, 300mm 웨이퍼, 요 왜 12인치죠? 요 웨이퍼의 일반적인 D램은 대략 한 쓸만한 게 한 1500개가 나온다 하는데 칩 면적이 20%가 증가하니까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많은 양의 이제 또 원시 D램을 생산을 하려면 웨이퍼가 또 20%만큼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택 캠퍼스 P4를 이제 원시 D램 생산을 하면서 캐파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확보를 하고 웨이퍼 투입량이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HBM4 대응을 위해서 원시 D램 기반의 웨이퍼 투입 캐파를 확대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평택 캠퍼스는 올해 말까지 DDR4는 벌써 다 단종입니다. 그리고 DDR5, DDR6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생산 라인 확대는 P4, 후공정 전환은 화성 캠퍼스 H1, 본딩 기술 도입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지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배경과 전략적 의의는 2026년부터 HBM4 수요 폭증 예상해서 엔비디아, AMD, 구글 TPU, 브로드컴, 마벨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HBM4 기반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일부 모건 스탠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서 AI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HBM3 12단 공급 확대와 동시에 HBM4 양산 체계의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제적 설비 투자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 도태될 수 있다는 이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략 한 1, 2년 동안 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좀 속도감 있게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도 경쟁 구도, SK 하이닉스는 청주의 M15X, 예, 이게 지금 거의 다 돼가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제 또 22만 장 캐파를 또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15X는 페이지 1 하부층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생산하고, 위에 상부층 페이지 2도 내년 말까지 또 이렇게 캐파를 굉장히 늘리는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에서 6만 장을 확보한다는 거는 여기 M15 투자로 해서 청주에서 22만 장 하니까 아직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또 대응하고,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공정 전환, SK 하이닉스는 양산, 캐파 중심으로 해서 아주 HBM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동안 평택 캠퍼스 P5도 제가 방송에 했던 것처럼 8월 21일 경에 P5 현장에 기술인들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P4는 벌써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P4 시장 HBM4 시장 선점을 위해서 평택 캠퍼스 P4를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P5 건설 공사 재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서 화성의 H1 라인을 후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든가 이런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생산량 확보를 넘어서서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 공급자 지위를 위한 전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했는데 파운드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HBM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HBM의 수요는 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삼성 평택 캠퍼스 P4 라인을 이 페이지 2만 놔두고 지금 나머지 3개 라인 클린룸을 HBM4를 위한 원시 D램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P5가 동시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고덕 신도시에는 많은 기술인 평택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